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데요. 그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초인적인 생존력으로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칠레의 광부들입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구리 광산이 붕괴가 되는데요. 약 700m 아래에 광부 31명, 트럭 운전수 1명, 조수 1명, 총 33명이 매몰됩니다. 이들은 나름의 광산 내 대피구역으로 급하게 이동하여 살 수가 있었는데요. 대피구역에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몇몇 통조림, 과자 같은 비상식량이 있었고 기름 섞인 발굴용 공업수를 마시면서 버텨냅니다. 그렇게 17일이 지나는 날에 구조대가 그들에게 도착하는데요. 33명 전원 무사라는 쪽지를 써서 올려보냅니다. 이들의 생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칠레 정부에서는 이들을 구조하는데 최소 넉 달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지만 미국의 기술자들은 석 달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서 칠레로 구조대를 투입합니다. 전 지구적인 도움으로 조그마한 관을 통해 나사에서 제작한 특수 음식을 투입하고 가족과의 편지 교환도 성공하였으며 FC 바르셀로나 선수 사인 유니폼 등의 생존 필수 물품들을 전달하였고 페드로 가요라고 하는 사장님이 개발한 초소형 전화기 선을 통해 전화 통화까지도 성공합니다. 심지어 초소형 프로젝터 폰까지 제공되어 축구 경기까지 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무를 파던 미국 기술자들이 제공한 피닉스2 캡슐을 통하여 69일 만에 생존자들은 건강하게 구조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축하를 받았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묵주를 선물하고 스티브 잡스도 최신형 아이팟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페드로 가요가 개발한 초소형 전화기선은 대박이 나서 엄청난 수출을 하기도 하였고 이 이야기는 더 33라는 제목의 책과 영화로도 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인류애가 선보인 최고의 해피엔딩인데요. 이후로 광부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가정불화, 33인 내부불화 등등의 일을 겪었고 정부에서는 연금과 국영광산 취직 등의 약속을 했었지만 연금도 2달 정도만 나오고 끊기는 등의 약속을 어겼고 지금은 굉장히 트라우마와 생활고를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될 때 광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데 조금 궁금하네요. 다음은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조난 사건입니다. 2018년 태국의 유소년 축구교실 야생 멧돼지 소속의 소년 12명과 25세의 유소년팀 코치는 탐루엉 동굴에 들어갑니다. 탐루엉 동굴은 태국에서 가장 긴 동굴로 내부가 미로처럼 복잡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들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동굴 내 물이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이들은 불어나는 물을 피해 더 동굴 깊이 들어갔고 결국 동굴 안 5km 지점에서 고립이 되는데요. 밤이 돼도 애들이 집에 오지 않자 부모와 축구클럽에선 실종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친구들의 증언과 코치가 올린 사진을 토대로 동굴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네이비실 대원과 경찰, 해병대 등 1000여 명을 동원해 합동구조대를 조직하여 수색을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 중국, 호주, 독일,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온 다국적 구조대도 수색에 참여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헤엄도 치고 땅도 뚫는 등의 수색을 한 결과 영국인 구조대가 실종 열흘 만에 입구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살아있는 소년들을 발견하는데요. 소년들은 종류석에 맺힌 물을 마시기도 하였고 다행히 동굴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챙겨간 간식들도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 소년들을 응원했고 칠레의 광부들도 이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태국 정부는 물을 빼내서 수위를 낮춘 후 아이들을 구해내기로 결정을 했지만 시간당 1600만 리터 가까이 물을 퍼내도 우기다 보니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수위가 낮아지지 않았고 또 다른 폭우 소식이 들려오자 더욱더 물이 불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결국 정부는 우기가 끝날 때까지 4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구조를 하려고 하다가 아예 생존자들에게 잠수 훈련을 시켜서 데려오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합니다. 소년 1명당 구조대원 2명이 붙어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 데려오는 방식이었는데요. 다행히 13인 모두를 이 방식으로 구해냈고 아이들은 무사히 부모님의 품에 돌아옵니다. 전 세계가 기뻐했고 특히나 25세의 코치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아이들을 잘 컨트롤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한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코치는 미얀마 출신의 난민이었고 태국 정부에서는 그에게 태국 국적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맨유의 초청으로 에버튼전을 직관하기도 했었고 미국의 앨런 쇼에도 질라탄과 함께 출연하였으며 동굴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서 동굴 입구에서부터 소년들 굿즈를 파는 노점이 100여 개나 생겼고 더 케이브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개봉합니다. 다음은 오제그바 오켄입니다. 2014년 3월 정유회사 소속 예인선인 제이슨 사오는 나이지리아 해안에서 32k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바다로 빠집니다. 총 11명의 선원들과 함께 33m 아래로 가라앉은 건데요. 침몰 당시에 화장실에 있던 오케는 침몰 후 물이 들어찬 선실을 헤엄쳐 다니다가 저압력 연소실 내부에 있는 에어포켓을 발견합니다.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구명조끼와 손전등, 콜라 한 병을 획득하는데요. 작은 에어포켓에서 하염없이 구조대를 기다렸고 3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정말 어둡고 추운 이곳에서 하루만 있어도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아내가 보내준 시편 구절을 보면서 기도하며 어떻게든 이겨냈다고 하니 종교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런 레스톤입니다. 에런 레스톤은 미국의 등산가인데요. 2003년 블루존 캐니언에서 혼자서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큰 바위가 떨어져서 오른쪽 팔뚝이 벽과 바위 사이에 끼어버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레스터는 아무한테도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핸드폰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거대한 캐년 깊숙한 곳에 혼자 고립되어 버리는데요. 어떻게든 팔을 빼내고 바위를 깨기 위해 노력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준비한 물도 다 마시자 결국 소변을 마시면서 버팁니다. 그러다가 5일째 되던 날 그는 큰 결심을 하는데요. 아예 팔 없이 탈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15달러짜리 손전등을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사상용 칼로 결국 거사를 치렀고 겨우 그곳을 등반으로 빠져나와 헬리콥터 수색팀에 구조됩니다. 이후로 그는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고 이는 또 127시간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꽤나 큰 흥행과 호평을 받기도 합니다. 10년 된 영화지만 전혀 촌스럽지 않은 영화인데요. 넷플릭스에도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